자꾸만 그거를 저한테 강요하지 마시는 게 저는 그 경선 자체를 믿질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 하자고 불렀어요. 저희.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한 주간의 강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릭. 오늘은 늘 함께하던 우리 배종석 국장님이 개인 일정으로 불참을 하셨고 광명을 넘어 경기도 인싸, 우리 대표적인 인싸인데 제가 이제 오른쪽에 모신 이유가 광명의 대표적인 보수주의자인 우파라서 제가 오른쪽에 모셨습니다. 이원 회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게 박수 소리가 좀 다양하게 들리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인 분들이 지금 오셔서 방청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좀 저분들을 띄워주는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띄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7개월 네, 앞으로 나왔죠. 예, 다가왔고 뭐 시도위원회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참 중요하고 궁금해하지만 광명시장은 누가 될 거냐? 민주당 후보, 국힘 후보는 누가 될 거냐. 이제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중심에 이제 박성훈 광명시장이 있죠. 박성훈 광명시장이 삼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민주당 후보군들, 국힘 후보군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좀 압축을 해서 최종 후보들을 얘기를 하고 그 최종 후보들 중에서도 또 누가 당선이 될 거냐. 저희가 이제 성지방송으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 거론되는 분들을 저희가 좀 상당히 좀 러프하게 거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가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곧 시장이 되는 형국인데 광명시파는 국가대표 양궁 선발전에 비유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민주당 후보 군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자천 타천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우선 자천 본인이 출마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박승원 시장하고요. 네네. 그리고 안성환 전 시의장, 양희원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타천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강신전 전 지역위원장, 네네. 그리고 양기대 전 시장, 권세도 광명경찰서장, 이런 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추가로 또 얘기하실 분은 정순욱 부시장이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민주당 후보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가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추려서 얘기를 하면 정순욱 부시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마지막 비서실장을 역임을 했었죠. 관사를 8구 단지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언론사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부시장으로 적절했나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광명시장으로 출마를 하는 거 아니냐 이 그러니까, 얘기들을 지금은 사실 가장 큰 화두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순욱 부시장이 6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올 6월달에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하게 돼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배사무관이라는 사람 세 사람 같이 배임죄로 좀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재판이 배임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년에 출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고 공무원법에 의하면 지방선거를 출마할 사람은 퇴직이 가능하대요. 그런 뭐 조항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순욱 부시장이 거론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이분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향신문이라든지 머니에스 같은 데서 공식 인터뷰를 할 때 거의 뭐 시장의 치적을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광명시장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이분이 태어난 곳이 의왕이고 의왕시죠. 수원에 있는 유신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네네. 이제 연고가 크게 보면 이제 세 군데죠. 네. 광명시, 그다음 의왕시, 수원시. 제가 이 선거를 앞두고 한 50%만 까서 말씀드리면 50%요? 50%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1월에는 80% 얘기를 하고 3월 되면 또 100을 얘기를 할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50%만 갖고 얘기를 하면 정순욱 부시장이 광명시장에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하다. 절대로 아니다라고 얘기까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제 이분은 의왕시장으로 생각을 굳혔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뭐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를 한 부분이고요. 과연 박성훈 광명시장이 경선을 갈 수 있냐? 단수공천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삼선이기 때문에. 그럼 경선 대상자가 일단 박성훈 시장이 경선 대상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박성훈 시장에 대해서 3선 연임 제한은 있는데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못 가지만 이제 3선도 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좀 제한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장기 집권의 이제 어떤 폐단이 있고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3선까지 하게 되면 12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박수원 시장이 3선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좀 그립을 잡고 하는 분이 정청래 당대표고 박성훈 광명시장이 정청래 당대표와 직책을 맡아서 함께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선에 최소한 경선 가는 거는 문제가 없지 않냐. 지난 지방선거처럼
컷오프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근데 이제 우리가 2018년도부터 지금 광명시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경선을 할 때 이게 제대로 된 경선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위에서 어떤 사람이 낙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그냥 가는 거지 경선은 요식행위다라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박승원 시장인지 안성환인지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방선거는 이제 저는 공천 과정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다고 보고 국회의원은 지역에 대한 현안 일을 해야 되는 부분보다 중앙에 대한 일을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공천 관련돼서 낙하산들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광명시장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죠. 상기 신도시 그럼요. 관련, 지하철 관련 그리고 네네. 서울교통망 확충 관련해서 지역 현안이 해결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광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저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과의 관계도 원만히 할 수 있는 분들 네. 이런 분이 저는 시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은 힘이 없고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부분은 경선에 대한 부분 특히 저는 좀 물음표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선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상대가 최소한 2명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이제 안성환 의원이 뒷배가 이현주 의원도 있고 이모경 의원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앙 쪽에 선을 대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앞서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박승원 시장 그 결혼식 때도 정청래 대표가 왔었을 때 우리 안성환 의원이 거의 수행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좀 막역하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 말로. 그렇기 때문에 박승원 시장이 유리하긴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중앙 쪽의 어떤 움직임은 또 안성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겠냐. 안성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욕을 먹고 있는데 박성광 광명시장 아들 결혼할 때 마치 행사 주체가 본인이냐 페북에서 막 사진 얼마나 많이 올렸어요. 이런 얄팍함이 결국은 이 사람을 오히려 올가면은 이 사람이 좀 대인배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정청래 대표하고 어느 정도 가깝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대표 네네. 선거할 때 이모경 의원이 홍보 차원에서 각 시군을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안성환이 같이 가가지고 어려운 그 뭐 피해 복구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옆에서 있으면서 굉장히 가까워졌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본인 생각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모경과 시다발이죠. 중앙에서 봤을 때는 이모경 말고는 누구를 거기를 기억을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모경이도 시다발이죠. 시다발이들인 거지 다들. 시다발들끼리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 모양새인데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없을 때는 본인들이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과연 안성환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갈 건지 중간에서 이모경 의원을 설득을 해서 저 도의원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든지 그것 때문에 궁금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는 박성원 광명시장을 컷오프를 못 시키고 최소한 경선은 갈 수밖에 없는 저 역학적 구도가 뭐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지방선 끝나고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네. 박시장을 만약에 컷오프 시켰을 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상대가 박성원 광명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컷오프 시켰기 때문에 2년 후에 국회의원을 나올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나머지 민주당 후보군 중에 한 분은 별일 없으면 안성환 시의장이 되겠죠. 전 시의장이 될 텐데 아마 이제 안성환 의원은 개인적으로 어떤 신변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분이 되거나 박성원 시장 단독으로 후보가 추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회장님은 그러면 내년에 민주당 시장 후보가 박성원 시장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유력하지만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성환이 될 수도 있고 정성호 부시장도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박성원 시장이 제일 유력하지요. 만약에 경선을 치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두 분을 한번 골라주시면 누가 경선?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그거를 저한테 강요하지 마시는 게 저는 그 경선 자체를 믿질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 하자고 불렀어요. 저희.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이거 말씀하시라고 불렀는데 안 한다고 아니 하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광명시 내에 경선을 하게 되면 지금 권리당원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박승원 시장이 제일 유리하겠죠. 네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경선을 했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시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데가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한번 알아볼까요? 국민의힘은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김기남 네. 당협위원장이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했었죠. 출마를 했죠.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을 좀 얘기를 하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좀 있었어요, 그죠? 많이 안타깝죠.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네네.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이게 돌아왔고 역대 시장 중에서 득표 차이가 가장 적었죠. 적었죠. 네네네. 한 5, 6%밖에 네. 차이가 나지 않았죠. 여러 가지 설들이 좀 있었어요. 네, 후보가 다른 분이었으면 그 분이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국힘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은 한 서너 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당협위원장인 김기남, 전동석 이렇게 두 분이 거론도 되고 있고 김정호 도의원이 원내대표도 했고 경기도 교육청 예결산 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직위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세 분이 있는데 이 세 분 중에서 김정호 도의원으로 이렇게 압축되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들이 좀 있어요. 예. 김기남 위원장은 내년 시장에 안 나가겠다. 네네네. 그렇게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네. 여기 이제 다코스가 한 분 있어요. 네네. 제가 여기서 이제 실명까지는 얘기는 안 할 텐데 직업만 말씀드리면 변호사입니다. 당원 압수수색을 할 때 논리적으로 압수수색을 막은 또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네네네. 사건도 이제 이분이 변호사였죠, 그죠? 네네네. 그래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많이 노출된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아마 스탠스를 조만간에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결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오르지 않을까. 한 1월 달에 이 실명을 한번 밝히도록 하고요. 뭐 김정호 도의원으로 이제 굳어지는 압축돼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회장님은 최종 이제 민주당 후보를 한 명을 만약에 고른다고 해서 그러면 매치업 상대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김정호 도의원하고 네. 민주당에서는 누가 될 것 같으냐? 저는 정순옥 부시장이 굉장히 다코스라고는 생각을 해요. 정순옥하고 네. 그다음에 김정호하고 김정호하고 그래서 결과는요?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 아닌가? 그러니까 한 결과까지 한번 저희가 예상을 한번 해보면 결과는 김정호 우파잖아 제가. 그죠 우파죠. 저는 박성 광명시장하고 김정호 도의원하고 해서 둘이 이제 1대1로 해서 한 15%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장님이 지금까지 예측을 하면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맞은 적이 없어요. 우파에 대한 이제 이 좀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좀 결과물이 예측에 대한 부분이 좀 어긋난 게 많지 않나. 뭐 전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국힘 내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내분이 좀 있었는데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그 5월 동주가 생각이 나는데 내부적으로는 많이 좀 저기를 했다고 해요. 뭐. 속으로 욕을 하면서 같이 손을 잡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 이렇게 화합이 해서 결합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힘은 진짜 하나로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를 이길까 말까 한데 저희가 거론하지 않은 분이 또 한 분이 계세요. 다코스가 한 분 계시죠. 정대원 도의원, 삼선 도의원인데 새미래민주당 후보로 좀 언론에서도 시장 후보로 거론이 됐더라고요. 새미래민주당이 사실은 단독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를 하기는 어렵다. 그 새미래민주당이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하면 국힘하고 당대당 통합을 하든 전략적으로 결합을 하든 그렇게 경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대원 의원이 유리할 수도 있다. 시장을 나가든 도의원을 나가든 상당히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국 신당 후보도 나오거든요. 그죠. 가정을 해서 새미래민주당하고 국힘하고 야권 연대를 함께 된다고 하면 야권 연합한 그 후보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가정, 어부지리로 이제 가정은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정대원 의원님하고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낮에 동맹을 한번 하자. 신라하고 백제하고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해서 고구려하고 예전에 할 때 전성기 때 그렇게 낮에 동맹이 있었는데 새미래민주하고 국힘하고 합쳐서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 을 가지고 도의원을 하시든 시장을 도전을 하시든 정대원 의원 본인의 능력이나 의지와는 무관하다. 앞으로 두 당이 어떤 판을 짜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광명시의 시장을 뽑기 위해서는 광명시의 인지도라든지 선호도라든지 호감도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그 역사적인 거를 반영을 해서 시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중앙당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 건지 다른 어떤 여건에 의해서 바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좀 답답하기는 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보고 그 사람을 믿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시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아닌 그런 여건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죠. 아니 근데 저하고는 좀 보는 시각이 좀 다른데 민주당 후보는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에서는 뭐 박성 광명시장이니까 물론 이제 저는 박성 광명시장이 3선을 했을 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취약한 부분들 재개발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공부를 해서 보완을 많이 하고 정말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매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소 중립 예산 제발 좀 헛돈 좀 쓰지 말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계 신도시 문제나 여러 가지 교통망 문제나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박성호 광명시장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는 시민을 위한 그 시장이 박성훈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은 뭐 국회의원이나 여러 가지 이제 강릉의 좀 정치판 자체가 사실 유권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중앙당에 의해서 뭐 힘의 논리로 결정이 되는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회장님은 정순욱 부시장과 김종호 의원이 맞대결을 해서 김종호 도의원이 시장이 된다 이 얘기인가요? 야권연대가 되면 야권연대가 되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하고 야권연대인 팀하고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단독 후보 길이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죠. 정대원 도의원 저희가 뭐 앞에 방청객으로 오셔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가진 장점은 뭐냐면 호남뿐인데 만약에 국힘 후보로 나간다라고 얘기하면 표 확장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삼선 도의원으로서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니 기본적으로 행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고요. 내년에 어떠한 형태로도 정치판에 좀 들어와서 그 시민들의 쓰임새가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사장돼서는 안 된다. 저도 이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보고 지역에서 삼선 도의원을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했어요. 뭐 예산도 많이 가지고 그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단지 좀 말만 좀 줄이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님이 제가 봤을 때 많이 스마트해지셨어요. 예전에는 하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주체를 못했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심플하고 스마트하게 말씀을 하시고 지난번에 몽골 정치인들을 만났는데 소통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 몽골어를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소통을 잘하는지 언변이 참 뛰어나다. 야권 통합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정대원 의원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야권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 후보로는 정순욱 부시장을 얘기를 하셨고 저는 이제 박성호 광명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올 것이다. 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한 60% 70%까지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더 알고 있지만. 그렇죠. 그것까지 다 까면 그렇죠. 또 무고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명예훼손도 될 수 있으니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사실은 명예훼손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깐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더 얘기도 있고 하고 또 정보도 제가 들은 것도 많은데 민주당 일부 후보들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알고 있으나 정치가 생물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럼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말을 아낀 거고 저희가 1월 달에 되면 명확하게 후보를 저희가 압축을 해서 근데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우리 김남희 의원이 내려온 게 불과 3일 전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3일 전까지 김남희 의원이 누군지도 몰랐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인 사람 뭐 여기서 기사도 썼지만 그분도 뭐 2개월 전에 알았어요. 몰랐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죠. 정재시 의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분들이 또 거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지금의 상황에서의 얘기인 지금 것이지. 상황의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하고 다르다. 지방선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거론됐던 분 중에서 분명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비례대표하고 또 다르죠. 비례대표는 나중에 정지위원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양반이 어떻게 시의원이 되고 그 배경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내년 지방선거, 시장선거 관련된 부분에서 국한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시도위원회 얘기를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